어느 해 가을, 몸집이 작은 토끼가 50리터의 옥수수와 50리터의 콩을 수확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이것을 가지고 크게 돈벌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토끼는 어느 날 아침 일찍 멋진 모자를 쓰고 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황금충의 집으로 갔습니다. 황금충은 마침 커피를 갈고 있다가 토끼의 모습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토끼씨 아니오. 어서 오십시오. 마침 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토끼는 방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걸터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수확한 50리터의 옥수수와 50리터의 콩을 싼 값으로 팔까 하고 말입니다. 겨우 500원이면 된답니다. 그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지 않으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실 의향이 있거든. 토요일 아침 7시경 저에게로 와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사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토끼는 장사 이야기를 원만히 매듭을 지은 데다가 커피와 케이크를 얻어먹고 매우 기분이 좋아서 황금충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수탈기 집으로 갔습니다. 수탈씨, 사실은 바로 이 앞을 지나다가 들렀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가을에 수확한 50리터의 옥수수와 50리터의 콩을 헐값으로 팔 테니 사시라고 온 것입니다. 겨우 500원이면 됩니다. 수탈근 500원이면 확실히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토요일 아침 8시경에 수레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끼는 여기서도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매듭을 지은 데다가 수탈칸테서 선물로 치즈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바로 여우집으로 갔습니다. 여우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번 가을에 수확한 50리터의 옥수수와 50리터의 콩을 헐값에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원이면 되겠습니다. 여우도 이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아침 9시경에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토끼는 여기서도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만족한 얼굴로 여우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늑대에게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옥수수와 콩을 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토요일 아침 10시경에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는 사냥꾼에게로 가서 같은 방식으로 옥수수와 콩을 팔기로 하고 사냥꾼에게는 토요일 11시경 물건을 가지러 오게 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황금충이 수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수수와 콩은 집 뒤에 있으니 수레는 그쪽으로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 씻고 난 뒤에는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황금충은 토끼가 말하는 대로 수레를 집 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약속한 500원을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토끼가 권하는 대로 벤치에 걸터 앉아 한가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둘은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토끼가 외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수탈기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순간 황금충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내가 수탈개 눈에 띄면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제발 어디라도 숨겨주세요. 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토끼는 황금충을 난로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탈기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토끼씨, 마침 약속 시간이군요. 토끼는 광 속에 옥수수와 콩이 있으니 거기 수레를 두고 잠시 쉬도록 말했습니다. 수탈근 시키는 대로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토끼에게 5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긴 벤치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토끼와 함께 잠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토끼가 외쳤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여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탈근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토끼는 그 난로 속에 숨어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들킬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황금충이 숨어있는 난로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난로 안에서는 수탈기 가엾은 황금충을 한 입에 삼켜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토끼는 밖으로 나가서 여우를 맞아들였습니다. 수레는 옆에 빈터에 두고 우선 잠시 쉬도록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약속한 500원을 내놓자 토끼는 여우에게 자꾸 난로 쪽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눈치 빠른 여우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난로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엾게도 수탈근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여우가 배가 불러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소. 늑대가 오니 빨리 숨으시오. 여우는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황급히 토끼에게 떠미는 대로 난로 속에 숨었습니다. 늑대도 수레를 울타리 옆에 놓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토끼에게 500원을 주었습니다. 토끼는 늑대의 얼굴을 보면서 자꾸만 난로 쪽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늑대는 틀림없이 그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난로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엾게도 여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지가 찢겨져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우를 잡아먹은 늑대가 배가 불러 만족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토끼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사냥꾼이 총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늑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나를 쏘아 죽이러 온 거야. 어디 숨을 데가 없겠는가? 토끼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난로 속으로 늑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냥꾼님. 우선 잠시 쉬십시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사냥꾼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늑대가 보기 싫으시지요? 난로 속을 향해서 총을 한 방 쏘아보세요. 늑대란 놈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재빨리 난로를 겨누어 총을 쏘았습니다. 가엾게도 늑대는 총에 맞아 죽은 채로 난로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냥꾼은 토끼와 함께 밖으로 나와서 옥수수와 콩의 부대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사냥꾼은 토끼에게 500원을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사냥꾼만이 토끼에게서 옥수수와 콩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못된 꾀를 부린 토끼는 각각 50리터의 옥수수와 콩으로
2,500원이라는 큰 돈을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대의 수레도 모두 토끼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토끼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